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YTN 방송 어떤 이슈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구치소 대신에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송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무엇보다 또 헌재에서 직접 변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소식 좀 중점을 두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요. 변론을 마친 뒤에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이동했죠? 맞습니다. 호송차가 어제 오후 4시 42분쯤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발을 했는데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국군 서울지구병원, 여기가 전현직 대통령 전용 병원으로 알려진 곳이잖아요. 네.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간 이유는 파악이 됐습니까? 이게 처음에 이 소식이 들어왔을 때는 구체적인 이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속보가 떴었거든요. 이후에 취재가 된 걸 종합을 해보면 윤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위해서 방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는 장기간 병원에 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만약에 장기간 병원에 머무르게 된다면 별도의 서류를 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교정본부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통상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하에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줘야 가능하죠? 맞습니다. 이게 또 법무부에서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와 관련한 언론 공지를 보내왔는데 네. 그 공지를 보면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그제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서 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법무부가 덧붙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이고 위헌적인 수사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윤갑근 변호사는 이런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 수 발신을 금지한 데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 증거 없이 서신을 금지하는 건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할 경우에는 조사에 응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제 질문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로 이송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이게 공수처랑 검찰이 열흘씩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빨리 검찰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서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20일로 보고 있다면서 별도로 통보받은 건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구속 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주목됐던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처음 참석했어요. 네. 예, 직접 참석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장을 펼쳤고 또 큰 동작으로 손을 흔들거나 발언 중에 실수한 대리인을 툭 치면서 발언을 정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앞서서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서 재판관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고요. 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져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재판관들이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재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전달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네.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일단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 이 쪽지를 질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대행이죠. 네. 최상목 대행은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이게 받았다고 했고 또 공소장에도 이제 검찰이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쯤에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는 취지의 문건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거든요. 아, 공소장에 있었군요. 예. 예. 그리고 재판부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어제 물은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이걸 준 적이 없다. 이걸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 또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뿐인데 국방장관이 구속된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 때도 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그때도 이제 가물가물하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변론기일 이게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를 통해서 당시 네. 증언하는 모습 또 헌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다 알 수가 있었고 볼 수가 있었잖아요. 네. 계엄 당시에 국회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보여주고 물어봤죠. 맞습니다. 어떻게 답했습니까? 이게 국회 측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인 4일 새벽 1시 42분쯤에 네.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들어서는 CCTV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예.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뒤에도 군 병력이 의장 공관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계엄을 시도하거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일단 그렇군요. 했습니다. 예. 국회 측이 네. 탄핵소추인단이 이제 CCTV 영상을 보여준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설명을 했어요. 네.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 네. 이게 얘기를 했는데 계엄군 투입은 맞지만 이게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히고요. 네. 국회나 언론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군인들에게 지시했었다는 증언도 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다 그렇게 증언했죠. 맞습니다.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도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문 대행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물었는데 윤 대통령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 지시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에서 사령관들도 다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어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 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대통령 측의 주장이 얼마 전 주장과 많이 달라졌다는 점에 어떻게 많은 달라졌습니까?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출석했던 그 자리에서는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다.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국회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얼마 전이에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지난 15일에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라면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예. 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발언이 왜 달라졌을까요? 잠시 뒤 여야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난 시점에 어제 탄핵 심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스크린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윤 대통령이 지금 적정 목소리 내고 있어요. 남은 변론 기일에도 가능한 계속 출석할 것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어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이어서 오는 23일 내일이죠. 내일 포함해서 모두 8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앞으로 가능하면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내일 열릴 네 번째 변론기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 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지법과 헌재 앞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과 서부지법 담을 넘은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청하면서 영장 신청을 반려했고요. 영장이 청구된 63명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구속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네.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더기로 구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영장 청구 63명 했고요. 90명 가운데 남은 24명은요? 이제 영장 신청을 경찰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법원 안팎의 CCTV와 유튜버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통해서 다른 가담자들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조특위 합참 수방사 벙커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어제 1차 현장 조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특위 소속 여야 위원 전원이 어제 합참 지휘 통제실에 이어서 비원 벙커, 수방사 비원 벙커를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합참 지휘 통제실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회의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방사 비원 벙커는 계엄군에 체포된 정치인들의 구금 장소로 검토된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계엄 당시 지하 벙커에 50명가량의 구금을 검토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체포, 구금 대상 주요 인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등 14명이 적혀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검토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군사기밀수사실장이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직후에 비원 벙커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벙커 내부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매우 열악해 보였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에서는 어떤 점이 확인됐습니까? 한명도 의원은 현장에서 합참 지휘 통제실은 녹화가 가능했음에도 계엄 당일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녹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김성원 의원은 이날 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보안 등급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최대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여야 특위 첫 청문회를 갔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 출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불출석할 경우에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추궁하겠다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암살조 제보를 전달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도 출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 좀 질문 드릴게요. 의대 복학 신청 기간이 이르면 이달 초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만료가 됩니다. 네. 현재 학생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복학 신청 규모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그래요? 됐습니다. 예.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물러섰는데도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의대생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돌아갈 명분이 부족하다. 명분을 더 달라? 네, 그게 이제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상황이에요. 의대생들이 당시에 요구했던 조건들을 좀 보면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 재구성, 합리적인 수가 체제 마련, 의대생 상대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정부가 사과를 했지만 아직까진 이제 현장에선 정확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다.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여전히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들도 아무래도 의대생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